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나갈 거야, 얘들아. 현대시 한번, 소설 한번. 현대시 한번, 소설 한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도록 하고, 너희들 육로 한번 봐봐. 이 EBS 정리가 정말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자, 그럼 첫 번째. 자, 김진옥전. 자,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옥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여기에다 뭔가를 여러분 정리할 테니까 42쪽 등장인물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하고 조금만 여러분 디테일하게 읽어줘.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일단 등장인물에서부터 여러분 쭉 읽어봐. 줄거리까지. 천천히 읽어. 됐을까? 이 정도면? 자, 봅시다. 자, 우선 줄거리 볼게요. 명나라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알아도 우리나라 소설에서 무조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거의 대부분 황제를 까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왕을 깔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어때?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천자를 까는 거라고. 그리고 막말로 너희들 소설 읽으면 뭐가 제일 재밌냐면 백성들 입장에선 황제 까면 제일 재밌어. 너희들도 또 수업 시간에 내가 윤석열 까면 되게 재밌어 하는 거랑 여러분 똑같은 거야. 절대존엄을 여러분 어때? 까는 거라고.
난 안 깠다 얘들아. 자, 어쨌든 빨리 결말이 나야 되는데, 그죠? 이번 주에 국무총리 탄핵 그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2심 결과가 수요일 날 나오고,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있는 윤석열 탄핵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 쓰더라고. 사법의 슈퍼위크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이제 오늘 개막하는 프로야구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오늘 SSG 옷 입고 올려다가 반팔이라 그랬는데 최정이 다쳤대요. 자, 하여튼 자, 일단 너희들 황제를 까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보통 누가 같은 말이야. 천자, 황제 이렇게 있지.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건 배경인데, 이 천자, 황제 밑에 여러분 어때? 중국에는 뭐가 많아? 왕이 많지. 이 앞으로 왕이 나오면 너희들 절대 지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중국에서는 큰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제후국을 하나씩 여러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중국에서의 왕은 그냥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파워가. 그리고 어때?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왕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천자하고 황제, 얘네들이 이제 어떨 때는 상이라고 나와. 상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야? 임금. 중국에서는 천자하고 황제가 여러분 상이 여러분 되는 거야. 자, 명나라 청주 땅에 명문의 후예로서 이부 상서에 이른, 얘들아 상서도 앞으로 잘 나와. 상서는 중국의 벼슬이야 얘들아. 자, 김시광이라는 선비가 늦도록 자신이 없어 근심한다. 부인 여씨가 절에서 소원을 빌어 외아들 진옥을 낳아. 여기 보자. 요거 내가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김시광하고 여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진옥을 낳은 거야. 앞으로 진옥은 명칭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한림이 되기도 하고, 한림은 뭐냐면 벼슬을 해서 거의 장원급제를 하면 처음 맞는 벼슬이 한림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한림은 우라지게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원수까지 돼. 원수 알지? 우리나라에 어때? 대장이 있다면 중국에는 원수가 여러분 있는 거야. 자, 진옥은 전생에 옥황상제의 신부를 하는 동자였는데,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김진옥도 적강을 한 게 맞지. 적강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적강 소설을 보면 이제 이따가 숙향전도 배울 텐데, 적강에서 하늘에 있었던 얘기는 거의 안 나와. 근데 특이하게 숙향전은 하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야. 선생님, 그런데 왜 굳이 적강을 썼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 여기 봐. 천상에서 인연이 여기서도 인연인 거고, 천상이 어때? 원수가 여기서도 어때? 원수인 거지. 졸지 말자.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때? 원수라든지 이런 건 어때?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럴 때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 사람이 있어. 물론 너희들이 누군가가 어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누군가 너희들 이유 없이 미워하면 대처 방법은 딱 하나야 얘들아. 저 새끼 왜 나 싫어하지? 그럼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그냥 만들어주면 돼. 버스를 탔는데 한 아줌마가 옆에 탔는데 나를 딱 보더니 핸드백을 이렇게 꽉 붙잡아. 내가 딱 튀고 날 거가. 그럼 얘들아, 그냥 그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 뭐냐? 핸드백을 그냥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보는 거야. 누군가 날 이유 없이 미워하면 너희들이 그냥 그 이유를 만들어주면 돼. 그걸 뭘 너희들 속으로 쟤는 왜 날 미워하지? 내가 뭐 아니 니들 잘못한 거 없어. 그 새끼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속상해. 자, 진옥은 전생에 옥황상제의 심부름 하는 동자였는데 선녀를 희롱한 죄로 이 세상에서 쫓겨왔어. 우리 이번 주 숙제 중에 숙향전에도 여러분 이 단어가 나와. 이 뜻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희롱을 아가씨 죽이는데
쌤도 길거리 다니면 여자들이 죽이고 싶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들아. 죽이는데 이게 희롱이 아니야. 옛날에 희롱은 서로 즐겁게 노는 게 희롱이야. 숙향전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구운봉에도 나와. 희롱은 서로 즐겁게 노는 거야. 이거 알고 여러분 어때? 이 단어도 있다. 수작. 고전에서 되게 잘 나와. 수작. 어이 아가씨 죽이는데 이게 수작이 아니야. 옛날에는 술잔을 주고받는 게 수작이었어. 됐죠? 자 갑시다. 자 정신을 차리고. 자 진옥의 아버지 김공은 황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얘들아 황성이 어딘지는 알지? 누가 있는 곳? 천자가 있는 곳이야. 덥니? 괜찮아? 왜 나만 계속 덥지? 자 도중에 중원 땅을 침략한 선우족에게, 여기 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옥의 첫 번째 적은 선우족입니다. 선우족에 사로잡혀 외딴섬에 버려지게 된다. 너희들 혹시 홍길동전이나 유충렬전이나 아니면 너희들 내신에서 주몽신화 이런 것들에서 배웠을 거야. 보통 영웅들이 제일 먼저 겪는 시련이 부모에게 버려져.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고아. 물론 고아인데 그래 고아야. 그런데 부모에게 버려지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기아라고 그래. 들어봤지? 타이거스 말고 이 새끼들아. 부모에게 버려지는 걸 기아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김전은 기아가 아니야. 부모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도적들에 의해서 이제 납치가 된 거야. 자, 선우족에게 사로잡혀 외딴섬에 버려지게 된다. 자, 누가 버려진 거야? 김공? 아버지가 어때? 이제 외딴섬에 버려지게 된 거야. 한편 고향에 있던 여부인은 진옥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운산 화주암으로 보내놓고 난리를 만나 피난하다가 불시암에 가서 화원이라는 어때? 중이 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부인의 또 다른 이름은 어때? 화원. 이때는 여러분 중1 때의 이름이야. 한편 진옥은 무사히 피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무사히 돌아간 건 아니고, 아까 위에서 얘가 화주암에 있었지. 화주암에 여기 봐, 선우족들이 들이닥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무인도에 버려. 근데 무인도에서 어때? 탈출을 해서 고향으로 와. 뭐 이런 과정도 여러분 있어. 그리고 부탁. 이런 세부적인 줄거리는, 여기 있는 거 외에 세부적인 줄거리는 약속 적지 마. 너희들 내가 2번 해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욱 디테일한 줄거리를 너희들 육모전에 줄 거야. 이게 지금 2페이지인데 한 4페이지짜리 디테일한 줄거리를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영상은 여러분 찍어놨거든? 그럼 너희들 찍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너희들은 어때? 6월, 9월 수능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소설. 내가 너희들 작년 수능 앞두고 정을선전 분명히 다시 들으라고 그랬거든? 그때 여러분 들으면 기억이 나.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닭대가리더라도 수능 한 2, 3일 전에 들으면 그거는 기억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굳이 세부적인 줄거리를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오늘은 즐겁게 내 얘기만 듣다 가. 오케이? 대신 복습은 꼭 해야 돼. 이거 내가 좀 이따 한꺼번에 적으라고 할 거야. 적지 마. 이건 적을 시간 줄 거야. 자, 한편 진옥은 무사히 피난을 하고 고향으로 갔으나 부모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왜? 아버지는 지금 외딴 섬에 있고, 집중. 엄마는 어때? 절에 가서 스님이 됐으니까 알 길이 없지. 이때 진옥은 화산도사를 만나. 자, 이 지문에서 주인공 말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화산도사.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등장하냐면 드래곤볼의 무천도사만큼 많이 등장해, 얘들아. 드래곤볼 안 봤구나, 얘들아. 무천도사 알지? 그 변태. 너희들 무천도사가 손오공을 가르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화산도사가 이제 김진옥을 여러분 가리킵니다. 자, 화산도사를 만나 무예와 학문을 익히고 산에서 내려오던 도중에
왜 산에서 내려오냐면, 자, 여기 봐. 화산도사하고 학문하고 무예를 5년 동안 배워.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거야. 자, 보러 가는 도중에 늙은 중을 만나 앞날에 대한 암시와 예언을 들어. 이 노승은 그냥 생뚱맞게 나와. 어허! 자네는 앞으로 장군이 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배필될 사람이 저기 있으니 절로 가보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 또 말이 다 맞아요. 그죠? 자, 유승상의 딸 난영을 찾아가 인연을 맺고, 너희들 승상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승인 건 알지? 중국에서 어때? 제일 높은 그 벼슬이 바로 승상이야. 유승상의 딸 난영을 찾아가 인연을 맺고 후일을 약속한 뒤 황성으로 찾아온다라고 그랬지. 자, 근데 봐봐. 생뚱맞게 딱 가서 나 네 배필인데 나랑 사귈래? 생뚱맞잖아,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흔하진 않은데 김진옥이 유승상의 집에 갈 때 여장을 해요. 여자로 변신해. 그리고 뭐로 변신하냐면 그지로 변신해. 여자 그지야. 유승상네 집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 그래서 저 여자 그지인데 갈 곳이 없어요. 저를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때? 윤한영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근데 어느 순간 윤한영이 저 새끼 저거 남잔데? 라는 걸 알아채. 그러면서 이제 둘의 정분이 쏟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옥이 내가 7년 후에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7년이라는 그 약속을 걸고 이제 가는 거야. 왜? 과거도 봐야 되잖아.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옥은 여기 봐. 자, 윤한영과 이어집니다. 자, 진옥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되니, 자, 이때서부터 여러분 명칭이 이렇게 나와. 김한림, 김한림 이렇게 나옵니다. 김한림이 나오면 김진옥이야. 한림학사가 되니 천자는 진옥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여기 봐. 자, 그럼 일단 둘이 아직은 정식 혼례를 안 치렀어. 첫 번째 혼사장애가 누구? 천자. 순서 바뀌었다. 일단 천자 이제 혼사장. 순서를 바꿔 쓸게. 미안. 이렇게 적자. 자, 천자는 진옥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천자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무양공주라는 딸이 있어. 자기 딸하고 김진옥을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진옥은 유승상의 딸과 약혼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거절한다. 천자가 빡 돌아. 안 돼! 증거가 어딨어? 네가 나 유승상 딸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왜 뻥치고 지랄이야? 우리 무양공주가 못생겨서 너 싫어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생겼어 근데. 자, 특히 한편 난영은 진옥과 인연을 맺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끝에 병이 들어 죽음에 빠진다. 죽음에 임한 난영이 비로소 진옥과 인연을 맺었음을 부모에게 고백하자 유승상은 안 돼! 난 이미 박생이라는 사람하고 너하고 혼인시키기로 결심을 했다. 이해가지? 자, 두 번째 혼사장애는 여러분 유승상이야. 유소저가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쓰자 청조, 파랑새야. 졸지마. 파랑새가 날아와 진옥에게 어때? 전해. 자, 진옥은 천자에게 청조가 전한 편지를 보이며 공주와의 혼인을 거부해. 증거 대라고요? 여기 증거요. 천자, 저는 이미 유승상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에 천자는 유승상을 부르는데 유승상은 저 그런 일 없는데요? 왜? 자기 자신도 어때? 딸을 김진옥하고 결혼시키기 싫어. 왜? 이미 박생하고 혼인을 시켰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진옥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때 유승상의 부인은 여기 봐. 유승상은 김진옥을 싫어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승상의 부인은 여기 봐. 딸을 좋아하고 김진옥에 대해서도 어때? 호감을 갖고 있어. 그리고 유승상의 부인하고 황태우하고 둘이 친척이야. 태우가 뭔지 알지? 황제의 엄마야. 황제의 엄마. 그러니까 얼마나 끝발이 높겠어. 자, 유승상의 부인은 자기와 이종간인 황태우에게 편지를 보내고 천자를 움직여 진옥과의 혼사를 성취시켜달라고 한다. 황태우의 주선으로 결국 진옥과 유소저는 혼인하게 돼. 여기 봐. 그럼 이제 이거 이해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미안.
여기에 나와 있는 둘의 사랑의 조력자가 유승상의 부인하고 황태우가 여러분 되는 거야. 자, 오른쪽. 자, 근데 지금 아직 김진옥은 못한 게 있어. 부모를 아직 못 만났어. 맞지? 선우족이 다시 침범하자 김진옥은, 자, 여기 봐. 이제 원수가 여러분 됩니다. 출전하여 선우족에게 항복을 받고. 근데 실제 소설을 읽으면, 이거 쌤 다 읽었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선우족하고 두 번째 싸우는 얘기가 너무 길게 나와. 그 부분도 여러분 하나 알아도. 뭐냐면,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김원수가 선우족하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어때? 선우족이 되게 만만했거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화산도사가 나타나, 꿈에. 그래서 이번에 그쪽 선우족의 적장 이름이, 발음이 힘들어서 여러분 쓸게. 동돌공인데 동돌공이라는 애가 굉장히 무력이 세다. 그러니까 제발 1대1로 붙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책을 화산도사가 가르쳐줘. 그 부분이 여러분 소설에서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여러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복을 해. 매복을 해서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동꼴통, 아니 꼴통이란다, 동돌공을 이제 사로잡아.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기게 되는 거야. 회군하는 길에 절도에서 뜻밖에도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냥 우연적이지. 우연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거야. 막장 드라마랑 똑같아. 왜 만나요? 그냥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만나. 이유 없이 만나는 거야. 그죠? 근데 드라마 봐봐. 딸이 아빠 엄마한테 커피 타달고 이렇게 2층 위로 올라가. 서재에서 아빠 엄마가 갑자기 평소에 그걸 왜 얘기 안 하던 걸 큰 소리로 얘기하지. 우리 딸을 주워온 걸 우리 딸이 알까요? 들어서 어때? 커피 땅 깨트리고 소설 이렇게 드라마 진행자랑 똑같은 거야. 그냥 우연적으로 만난 거야. 아무 이유 없어. 김원수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또 생뚱맞게 용왕이 나와요. 용왕이 보낸 사자를 따라 용궁으로 여러 번 들어가. 김원수는 용왕의 부탁을 받고 용궁을 습격한 적군을 격파해줘. 그리고 빨리 와야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용궁에서의 1년과 여기에서의 1년이 달라. 그러니까 용궁에서는 어때?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옥은 용궁에서 별로 얼마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어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럼 여기 봐. 누가 위기에 처하겠니? 그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한영은 남편이 결국 약속했던 남자가 안 오는 거잖아. 자, 읽어볼게요. 자, 김원수가 회군하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소식이 없자 무양공주는, 자, 이 작품 최대의 빌런이야. 김원수와 혼인하지 못한 것을 분위기에 여기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천자에게 어때? 참소해. 참소가 뭔지 알지? 모함을 하는 거야. 김진옥이 응? 선우족 물리치러 갔다가 딴 마음을 품고 역모를 꾸미는 것 같아요. 이에 천자는 유승상 장인어른을 파면시키고 유부인, 드디어 여기 이제 여기 봐, 얘를 옥에 가두고 김원수는 옥에 가두고 진옥의 아들 애우는 강물에 버리려고 해. 원래 황제는 이 김진옥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황태우가 죽이지 말고 강물에 떠내려 보냅시다. 왜? 강물에 떠내려 보내도 어때? 죽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황태우가 이통관이 뭐냐면 유승상의 조카야. 그 사람한테 시켜서 애운이 물에 떠들려오면 그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 용왕의 도움으로, 거기서 이제 용왕의 도움도 있어. 이통판은 거기다 적어. 유승상의 어때? 조카야. 자, 유승상의 조카가 애운을 구해주고, 야, 지금 이해하고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애운은 누구의 아들이야? 김진옥의 아들인 거야. 자, 둘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애운을 낳아. 근데 얘는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 자, 4년이 지나도 김원수가 돌아오지 않자 천자는 간신들의 말을 들어 유부인을 죽이려고 한다. 김원수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화산도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유부인의 위급함을 알려줘. 이에 김원수는 아버지를 뒤로 오게 하고 황성으로 어때? 달려가. 그런데 황성으로 가는 중에 얘는 시간도 많아. 한 아이를 발견해.
아이가 너무 똘똘해.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줘. 누구는 죽어가는데, 아내는 죽어가는데 글을 가르쳐줘. 그 아이가 누굴까? 뻔하지. 누구야? 애운이야. 지 자식이야. 그래서 어때? 지 자식을 또 우연히 여러분 만나게 돼요. 자, 처형 직전에 유부인을 구출해. 얘들아, 글을 조금만 더 가르쳐줬으면 유부인은 죽었겠지. 그렇지 않았을까? 자,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어머니도 만나게 된 진옥은 행복하게 지내지만 무양공주가 태자를 독살한 뒤 진옥에게 누명을 씌워 위기에 처해. 끝까지 여러분 무양공주는 빌런이에요. 진옥은 화산도사가 준 약으로 태자를 회생시키고 영모에 가담한 모든 죄인들은 어때? 처벌해. 참고 삼아서 여기에 전여선이라는 사람이 나와. 남자야.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부마인데 황제의 부마가 무양공주하고 어때? 짜서 태자를 죽이고 지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했던 거야. 이후 진옥의 집은 아는 대대로 공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 자, 스토리가 됐지. 자, 숙향전에 비하면 분량이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돼. 자,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한 번만 여러분 정리를 쭉 해주세요.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어. 동돌공 이런 사람은 몰라도 돼, 얘들아. 그 사람 이름이 꼴통인지 돌공인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 좀 더 올게, 얘들아. 응. 자, 이거 어떡하냐.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다 잘못 만들어서 숙향전도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할 데가 없거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따가 좀 필기 좀 해줘. 숙향전. 자, 다 적었지? 자, 그러면 이제 44쪽, 45쪽. 감히 읽으라고 얘기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인지는 간단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숙향전, 등장인물, 꼼꼼하게 여러분 보고, 줄거리도 여러분 간단하게 좀 보세요. 자. 다 안 썼어? 응.
요건 나중에 저거 다 이해한 다음에 야, 쌤이 조금 더운데 조금만 틀게. 너무 더워 쌤이. 아 여기를 바보같이 여기 있구나. 자, 됐을까? 자, 좋아요. 자, 가봅시다. 자, 20분만 가봅시다. 자, 줄거리 1번. 김전은, 자, 일단 여기 이제 김전이라고 나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김전이 실제로 너희들 이제 지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김전이 이제 다른 명칭이 김부사. 사또야, 사또. 부사는, 얘들아. 김부사. 이런 용어로도 나오고, 중간에 부사보다 더 높은 벼슬에 있거든? 이거는 옥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아. 그것까지 알아둘 필요 없어. 내가 이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김전은 홍수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자신이 구해주었던 거북이의 도움으로 여러 번 살아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북이는 잘 들어. 용왕의 딸이야. 어부들이 거북이를 여러 번 잡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 등짝에 하늘천자가 딱 써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거북인데? 그래서 딱 거북이를 보니까 이 거북이가 너희들 그거 알지? 그 슈렉에서 장화 신은 고양이가 그 불쌍하게 그렇게 쳐다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음식과 술과 돈을 모두 주고 거북이를 사. 그래서 거북이를 어때? 놓아줘. 이 장면이 의외로 여러 번 길어. 근데 실제로 김전의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그 거북이가 김전을 어때? 구해주는 거야. 그리고 뭐를 주냐? 구슬 2개를 줘. 구슬 2개를. 진주 구슬 이제 2개를 여러 번 줍니다. 가난해서 결혼을 못했던 김전은 장이의 딸과 혼인을 하게 돼. 자, 여기서 요거 밑줄 거. 장이와 장이 부인과의 갈등. 자, 이때부터 이건 내가 갈등을 아예 적어놨어. 장이와 장이 부인과의 갈등. 얘들아, 장이는 남자인데 김전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 누구하고? 장씨. 이 장씨가 이제 김전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아내는 김전이 어때? 너무 가진 게 없어.
재산이 없어. 그래서 어때? 혼인을 반대해. 오케이? 됐어? 자, 혼인을 반대하는데 아까 구슬 2개 받은 거 있었지? 그걸로 여러분 어때? 반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거 욕해서 그래 결혼시키자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 과정에서 거북이가 준 보석이 이제 도움이 된 거야. 늦도록 자식이 없었던 김전 부부는 태몽, 개수나무 꽃과 산돼지. 얘들아, 돼지 꿈은 태몽 중에서 여자야. 여자의 가장 대표적인 태몽이 그거지, 복숭아. 근데 나는 태몽을 여러분 믿는 게, 우리 딱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호랑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야. 비 오던 날. 근데 내가 호랑이를, 우리 와이프는 호랑이 꿈을 꿨고 나는 집으로 돌아온 호랑이를 내친 꿈을 꿨어. 그리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바로 유산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두 번째로 꾼 게 이제 고양이 꿈을 꾼 거야. 고양이 꿈은 여러분 여자야. 그래서 우리 딸이 난 거지. 선생님도 태몽이 용이야, 용. 그래서 내 이름이 원용인 게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용으로 여러분 태어났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용이야, 그치? 자, 그렇대. 하여튼 그리고 태명이 있지, 태명. 너희들은 혹시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무슨 태명으로 불러줬어? 알아? 우리 큰애는 태명이 뭐였냐면 첨단이었어, 첨단. 최첨단. 그래서 태명아, 첨단아, 첨단아 맨날 그랬었거든. 근데 우리 둘째는 태명이 똑같아. 뱃속에 있을 때도 유리라고 불렀고 태어나서도 어때? 유리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이 생겼어. 큰애는 켈리. 영어 이름이 켈리. 맥주랑 똑같아. 근데 우리 둘째는 그냥 유리가 영어 이름이야. 유리가 어때? 영어 이름 같잖아. 그래서 얘는 되게 싫어해. 나도 영어 이름 갖고 싶다고 그러면 뭐 크리스탈로 바꾸든지 내가 그랬었는데 또 영어 이름도 있고 이제 그랬었지. 그죠? 자, 뭐 하다가 나왔어? 오케이. 자, 늦도록 자식이 없던 김전 부부는 태몽, 선녀의 계시 등을 통해 이제 숙향을 낳은 거야. 자, 도적의 난으로 인해 숙향은 부모와 헤어져. 자, 여기 봐. 이제 첫 번째 실현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 도적이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근데 김전이 아빠고 어때? 장씨가 엄마지? 우리 도망가는데 우리 숙향 때문에 우리가 피난이 늦어지니까 숙향을 버립시다라고 얘기해. 아버지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여러분 유교 사상이 만약 우리 셋이 가다가 내가 잡히면 우리 조상님께 제사는 누가 지낼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서 숙향을 여기다 잠깐만 뒀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피난한 다음에 도둑들이 가고 나면 그때 와서 애를 데려갑시다 하고 숙향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련. 여기 봐. 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 뭐를 주냐면 이 부인이 옥반지를 줘. 반지를. 반지를 주면서 이거 꼭 갖고 있어라. 원래 줬던 의도는 뭐냐면 혹시 얘가 우리랑 헤어지면 먹고 살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라도 여러분 팔아서 하려고 어때? 이제 옥반지. 근데 나중에 알지? 이 옥반지가 둘이 만났는데 부모하고 만났는데 도움을 주겠지.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른 거야. 자, 가로친 부분 밑줄 이거. 김전이 숙향을 사지에 두고 떠나. 자, 김전과 장씨의 갈등이 나와. 엄마는 어때? 애를 데려갑시다. 아버지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황새, 동물들이 도와줘. 원숭이, 까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숙향은 새의 도움으로 후토 부인을 만나게 되고, 여기 보자. 자, 첫 번째 조력자 후토 부인. 여기 볼게. 앞에다 천이라고 쓴 건 얘는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야. 오케이? 후토 부인, 선저야. 만나게 되고 후토 부인과 만난 숙향은 자신의 전생을 깨닫고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도 알게 돼. 자, 후토 부인이 여러분 약을 줍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자기가 이거라는 걸 알아. 월궁항. 근데 너희들 이거 숙제할 때 주의해야 돼. 월궁항아가 여러 명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월궁, 달의 궁전에 있는 궁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월궁항아. 항아는 여러분 직책 이름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항아가 여러분 최씨면 항아 최, 이씨면 항아 리 뭐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숙향은 자신의 전생을 깨닫고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도 알게 돼. 그때 이제 드디어 그 존재도 알게 돼. 태을진군. 태을진군은 이제 천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여기에 나와 있는 태을진군은 이미 결혼을 했던 유부남이야. 유부남인데 얘랑 어때? 수작을 해. 그래서 벌을 받아서 내려온 거야. 이미 부인은 한 명 있었어. 읽었지만 그게 누군지는 알겠지? 줄거리 읽었으니까. 자, 후토 부인이 내어준 사슴의 도움으로 장승상 집에 이르게 돼. 선생님, 장승상네 집엔 왜 가요? 생뚱맞게. 자, 장승상 착해. 근데 장승상의 부인이 원래 천상의 선녀였었어. 그래서 누구와 인연이 있었을까? 숙향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집으로 이제 피난을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할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장승상과 장승상의 부인은 숙향의 양부모야. 양부모. 자, 3번. 숙향은 태인아 장승상의 총애로 양녀로 들어가고 12. 사양의 모함. 집안의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 자, 이제 두 번째로 사양의 모함. 이게 이제 두 번째 실현입니다. 총 4번의 실현이 있어. 아예 지문에서 4번의 애군이라고 나와. 자, 그 두 번째가 사양의 모함이야. 사양은 여종인데 숙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장승상하고 장승상 부인의 총애를 혼자 다 받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숙향이 와서 그 총애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숙향을 2번 모함해. 첫 번째는 보석 훔쳤다.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옛날 여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모함이 뭐야? 처음에는 장승상이 보물 훔친 건 안 믿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야. 사양 전현이? 이렇게 하다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해. 근데 장승상이야. 승상이야. 높아. 집안에 체면이 있잖아. 자기 양딸이 딱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진위를 밝히지 않고 내쫓아. 누구를? 숙향을 내쫓는 거야. 자, 자살을 결심하고 장승상 부인의 만류로 살아나나 사양의 계략,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계략으로 결국 장승상 집에서 쫓겨나. 자, 밑줄 이거 숙향과 사양의 갈등이 나옵니다. 강물에 빠져 자살하나 용녀의 도움으로 살아나. 여기 봐. 당연히 용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거북이, 아빠를 구해줬던 거북이가 그 딸도 여러분 구해주는 거야. 용녀는 용왕의 셋째 딸로 김전이 살려주었던 거북이. 용녀는 숙향에게 아직 2번의 애군이 남아있으니 여기 보자. 1번, 2번, 앞으로 2번의 애군이 더 남아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며 태을진군의 존재에서도 정확하게 말하죠. 여기서도 알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태을진군이 누군지 알아. 자, 오른쪽. 자, 15단 소설이 되게 힘들어, 선생님도. 자, 잘 따라와. 장승상 부부는 자신들이, 이게 너희들 요 줄거리는 너희들 인터넷 한번 쳐봐봐. 진짜로 그냥 대여섯 줄 여러분 되게 짧게 나와. 이건 너희들 알기 쉽게 그 갈등 구조로 해서 선생님이 읽고 직접 다 정리를 한 거야, 얘들아. 이런 줄거리 여러분 없어. 진짜 잘 봐야 돼. 혼자 하려면 안 돼. 자, 장승상 부부는 자신들이 숙향을 의심했음을 뉘우치고 숙향을 찾으려고 하고, 사양은 계속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 장승상 집에 찾아온 중해 덕분으로 진실은 밝혀져. 이 승이 누구냐? 뒤에도 나와. 여기에 나와 있는 용녀의 아버지 용왕이야. 용왕이 별대 여러분 다 개입해. 사양은 벼락을 맞아 죽어. 중이 어때? 벼락을 만들어. 그래서 죽여. 장승상은 숙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자, 어쨌든 잠깐만 조금만 더. 자, 숙향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장승상 집에서 나왔지. 갈 데가 없어. 5번. 숙향은 거지처럼 유랑걸식하다가 불에 타 죽을 뻔하나 화덕진군의 도움으로 살아나. 자, 여기에 나온 화덕진군은 쉽게 얘기할게. 누구냐? 불의 신이야. 불의 신.
불의 신이니까 불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겠지? 화덕 진군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 사람 뒤에도 나와 배고플 위기에 처하나 마구알미의 도움으로 어때? 살아나. 마구알미도 어때? 천상의 선녀야.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그냥 같은 위험으로 여러분 처리하는 게 좋아. 왜? 4번의 위기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처리하면 5번째 위기가 되니까 5번의 위기가 되니까 요거 그냥 같이 여러분 처리를 해. 자, 이제 술장사하는 마구알미와 같이 살던 숙향은 천상의 일을 꿈동그라미 쳐. 꿈. 자, 고전소설답지 않게 이 소설은 환몽 구조가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액자식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수로 놔. 그런데 이 수를 조적이라는 사람이 사서 이선에게 비싼 값에 팔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봐. 요 이제 그 뒤에 가로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이선이라는 사람도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시작돼. 야, 여기 봐. 지금 이 소설은 다 누구의 입장에서 소설이 진행이 된 거야? 숙향의 입장에서 지술이 된 거야. 그럼 도대체 이선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소설 중간에 이선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로 이어져. 자, 가로친 부분. 봐. 이 사건 중간에 위에다 적어. 이 사건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역순행적 구성. 이 사건 중간에 이 위공이 이선을 낳은 일. 자, 이선의 아빠는 이 위공이야. 이선이 태어난 날 선녀가 방문해 이선의 어머니에게 이선의 부인은 월궁항하라는 점을 알린 일. 이선이 천상에 있었던 일을 꿈꾼 일 등 과거의 일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돼.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가서 문제를 풀으면 알아. 자, 여기 봐. 여긴 지금 누가 꿈꾼 거야? 숙향이 꿈을 꿨지.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도 꿈을 꿔? 이선도 꿈을 꾸지?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때? 서로 동일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숙향이 자기가 꿈에 겪었던 일을 수로 놨어.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선에게 보여준 거야. 근데 자기가 꿈꾼 내용하고 어때? 서로 같이.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아, 이거를 수놓은 사람이 자기 배필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선도 꿈을 통해서 자기가 전생에 천생에 존재했다는 걸 알아. 그걸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싼 돈을 딱 사고, 그럼 이제 이선은 누구를 찾으러 갔겠니? 숙향을 찾으러 갔겠지. 자,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조적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샀냐면 마구알미한테 산 거야. 그럼 조적이라는 사람이 저 이거 마구알미한테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구알미한테 온 거지. 7번. 이선이 마구알미를 찾아가나 마구알미는 숙향이 병신의 몸이라고 거짓을 말해. 근데 이게 여러분 거짓은 아닌 게, 숙향은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리를 걸고 다녀. 오케이? 실제로 어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달고 다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구알미는 숙향이 병신이 아닌 걸 알아. 근데 이선에게 뻥쳐. 병신이라고. 왜 뻥치냐? 이선을 시험해보는 거야. 이선을 시험하는 거야. 얘가 정말 숙향의 인연인가? 얘가 정말 숙향을 병신인데도 과연 숙향하고 결혼할 의지가 있는가? 뻥을 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구알미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봐. 숙향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데 마구알미는 어때? 둘의 애라는 걸 알아? 말하고, 숙향은 김상서, 이 김상서가 저기에 나와 있는 김전이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김상서라고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적어두자. 자, 김상서.
라고 말하고 김상서의 집을 가르쳐줘. 자, 이선은 김전의 집에 갔지? 근데 숙향이 없어. 우리 딸 없어졌네.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얘를 또 만나. 화덕진군. 화덕진군, 당신 불의 신인 거 내가 알아? 숙향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근데 화덕진군도 어때? 뻥쳐. 숙향 불에 타서 죽었다고. 얘도 어때? 이선을 시험한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눈치가 빨라. 이선이 화덕진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협박해. 물 뿌린다. 협박을 여러 번 합니다. 화덕진군이 뿌리지 마. 아, 이건 농담이야 얘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덕진군이 실제로 숙향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어느 집에 있다고? 마구할매의 집에 있다고 이제 가르쳐줘. 자, 그래서 이제 둘은 만납니다. 숙향을 만난 이선은 부모님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고모, 여부인의 도움으로, 여기 봐, 이제 마지막 조력자, 여기 이제 여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고모야. 백년가약을 맺음. 이선에 붙인 이상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위공이 이상서로 여러분 나와. 벼슬이 높아. 자, 이선에 붙인 이상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남양부사, 미안해, 남양이 아니야, 오타야 얘들아, 내가 잘못 썼어. 낙양이야, 낙양. 몰라도 돼. 뭐 낙양부사 김전으로 하여금 숙향을 오게 가두고, 얘들아, 김전이면 이 사람이잖아. 마침 그 고을을 다스리던 사또가 김전이었어. 아버지. 근데 숙향이 어때? 자기 딸인 걸 알아? 몰라. 하금 숙향을 오게 가두게 하고 벌을 주려고 한다. 자, 이상서와 숙향이 어때? 갈등이 나오지. 자, 아직까진 여러분 위기가 아니야. 자, 벌을 주는데 실패야. 자, 얘를, 이거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야. 자, 칼로 망나니가 숙향을 어때? 죽이려고 그래. 잘 봐. 이게 칼이야. 어떤 장면이냐면 칼을 이렇게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넘어와. 그래서 안 죽어.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또 안 넘어와. 그래서 여러분 어때? 숙향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봐.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야. 김전에 의해서. 김전은 숙향을 계속 처형하라고 해. 처형날 장씨가, 자 여기 봐, 장씨는 숙향의 엄마야. 숙향의 꿈을 꾸고 김전은 자신이 자신의 딸인 것 같아 처형을 못해.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상서는 김전을 갈아치워 얘를 다른 데로 좌천시키고 새로운 부사를, 자 김전 대신 다른 부사가 부임해. 그때 여부인이 동생 이상서를 꾸짖고 이로 말미암아 숙향이 풀려나서 혼자 살게 돼. 자, 이제 모든 위기는 일단 숙향의 위기는 다 끝난 거야. 자, 그 다음 자신을 보호해주던 마구알미가 하늘로 떠나고 불량배의 겁탈을 피한 숙향은 마구알미의 무덤, 이건 가짜 무덤이야, 와서 자살할 결심을 하고 대성통곡해. 야, 근데 생각을 해봐. 무덤에서 엉엉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여기 봐, 둘이 들어. 아니야 둘이 아니다. 미안. 자,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읽어볼게. 두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상서 부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숙향을 구하고 집에 데려와. 이상서의 부인이면 누구의 엄마야? 이선의 엄마가. 자, 구해와. 이상서 부부가 시험 끝에 숙향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며느리로 인정해. 야, 네가 술을 한번 놔라. 술을 쫙 놔. 근데 술을 되게 잘 놓고 거기에 뭐를 넣냐면 한 마리의 학을 그려. 이 학이 누구니? 접니다. 저는 남편이 학문을 떠나러 가서 학문 때문에 나 자신은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누구지? 아, 갑자기 헷갈려. 이선을 멀리 떠나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대단하다.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다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서 부부는 숙향을 며느리로 인정을 하는 거야. 됐어? 자, 10번. 자, 이제 3번 남았다. 자,
이 중에서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은 너희들 오늘 이제 그 뒤에 상세 줄거리 보면 EBS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자, 이선은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이 된 후 마구알미의 집을 찾아가나 이제 숙향을 찾으러 왔겠지. 숙향이 죽은 줄 알고 자살을 결심하나 결국 집으로 돌아옴. 이상서가 둘의 혼례를 허락하고 정식 혼례를 올려. 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서는 숙향을 만나기 전에 아들을 양왕의 딸인 매화와 혼인을 약속했음을 들어 아들에게 2명의 부인을 취하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내가 너 결혼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이미 너 다른 여자하고 약속을 해놨어. 그 사람이 왕이야. 황제 밑에. 너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름이 매화래. 근데 어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선은 반대하지. 11번 형주 지방에 기근이 심하고 도둑이 들끓자 이선은 스스로 청하여 그곳에 자사로 가게 돼. 이선이 형주 지방을 잘 다스리고 숙향 자사 부인은 신부모와 이별하고 형주로 떠나게 돼.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 형주로 떠나는 도중 장승상 부부, 여기 만나. 양부모를. 자, 양부모를 어때? 만나게 됩니다. 자, 숙향을 그리워하던 김전은 한 노인에게 그동안의 숙향의 고초와 숙향이 있는 곳을 알게 돼. 이 노인이 누굴까? 용왕. 용왕이야. 용왕. 용왕을 여기다 적는 게 맞을까? 그래, 뭐 어쨌든 뭐 용왕도 조력자로 여러분 좀 봐주자. 자, 숙향은 친부모를 어때? 만나게 되지. 아까 있었던 옥반지가 이제 힌트가 돼. 자, 양왕이 황제임을 빌려 이선을 자신의 딸인 매양과 혼인시키려고 하나 이선은 병을 이유로 거절하고 양왕은 이선에게 앙심을 풀어. 자, 밑줄 그어. 이선과 양왕의 갈등이 나옵니다. 황태후가 병이 들자 양왕은 천태산 선약을 구할 적임자로 이선을 추천함. 왜냐? 어허, 너 내 딸하고 결혼 안 해? 너 죽어. 그래서 황태후의 약을 구하러 가는 그곳이 되게 험해. 괴물들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약을 구하러 갑니다. 자, 온갖 고난 끝에 용왕과 마구알미의 도움으로, 자, 여기서 태후의 약을 구하러 가는데 용왕하고 어때? 마구알미가 조력자가 되는 거야. 선약을 구하고 이선은 얘도 이제 왕이 돼. 초왕이 됩니다. 초나라의 왕이 됩니다. 매양이 천상의 자신의 부인이었음을 알고 이선은 숙향의 공고로 매양을 둘째 부인으로 삼고 잘 살다가 세 명은 한날 한시에 천상으로 올라가. 이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게. 책 2권 분량이야. 책 2권 분량을 요 정도로 여러분 압축해 놨으니 요 정도만 이해해도 너희들이 딱 시험장에 가면 아, 이 부분하고 딱 떠올라야 돼. 복습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자, 뒷장을 넘기면 기출문항 요건 여러분들이 풀어봐.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하고 날개, 태평천하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고 요거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줘.